그러면 오늘부터 토목기사 실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토목기사 실기는 크게 세 가지 파트, 시공, 공정, 물량 산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이제 나뉘고요.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 한 문제에 가장 크게 배점이 되어 있는 이 물량 산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물량 산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부분 점수도 있고 이제 문제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또 나눠지긴 하지만 이 크게 한 문제가 총 18점이라는 가장 큰 배점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. 그래서 저희가 꼭 이제 풀고 가야 될 문제인 거죠. 그래서 이 물량 산출을 이제 예시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, 이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인트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의사항이라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게 또 주관식이다 보니까 뭐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,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이렇게 전제 조건이 달려 있어요. 근데 이런 전제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소수 셋째 자리까지만 구한다. 요거를 또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렇게 계산상에서도 이 그 반올림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여기 한번 예시를 한번 봐주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값에서만 반올림을 해주는 경우고, 밑에 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 도중에도 소수 셋째 자리까지만 구해서 결과값도 소수 셋째 자리까지만 내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위에 식 같은 경우에는 0.667, 밑에 식 같은 경우에는 0.666으로 서로 다른 결과값을 내게 되는데,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0.667이 조금 더 정확한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항상 저희가 그 계산을 할 때는 소수점은 결과에서만 반올림을 하자. 그러니까 계산 과정 중에는 이제 소수점 신경 쓰지 마시고 최대한 자세하게 풀어주시다가 마지막 결과값에서만 그 조건에 맞게끔 뭐 소수 셋째 자리까지면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고,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구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은 이제 이 물량 산출은 또 이 물량 산출이라는 한 문제에서도 또 크게 부식과 철근량, 토공량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또 이제 나뉘거든요. 그래서 토공량이나 철근량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, 이 거푸집 같은 경우에는 거푸집도 물론 이제 이해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전혀 없어요. 이제 다만 좀 주의해 드려야 될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이것도 좀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거푸집 같은 경우에는 우선 몇 가지 시방서상에 좀 규칙이 있는데요. 이 규칙이라고 하면은 상량 노출된 곳은 거푸집을 대지 않아요. 그리고 또 지면에 수평인 곳도 거푸집을 대지 않아요. 단 돌출부의 벽체에는 거푸집을 대는 거죠.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, 한번 예시를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여기 이제 황토색 부분이 흙이에요. 이 황토색 부분이 이제 흙이라고 했을 때 여기 밑에 이런 어떤 구조물이 이렇게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. 우리 구조물을 이 흙에다 이제 매설을 하는 거죠.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조물을 우리가 이제 짓는다고 할 때 이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이죠. 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짓는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콘크리트를 붓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 흙 속으로 옆으로 새어 나가거나 뭐 하여튼 이 콘크리트가 처음에는 이제 물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이 고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옆에 철판 같은 것을 대는데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마구리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근데 이 마구리도 이제 이 모든 면에다가 다 되는 게 아니고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규칙에 의해서 마구리 면을 대게 되는데, 자, 그래서 이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량 노출된 부분은 거푸집을 대지 않아요. 그래서 이 상량 노출된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 제일 위에 이 부분 있죠. 이 부분이 이제 상량 노출된 부분. 그래서 상량 노출된 부분은 마구리면에 대지 않고, 그리고 또 지면에 수평된 부분도 마구리면에 대지 않아요. 그래서 이 지면에 수평되는 이 부분, 요 세 가지 부분도 마구리면에 대지 않고,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만 이렇게 마구리면을 총 4군데를 대는 거죠.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직접 우리가 이런 콘크리트 배합을 해서 어떤 구조물을 이제 시공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콘크리트가
이 콘크리트가 이제 흘러내리지 않게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마구리면을 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조금 이해가 하시기 편하실 거예요. 예.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예시를 가지고 한번 이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구조물이 있을 때 이 빨간색 라인이 된 부분이 마구리면을 이제 되는 부분이고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이 마구리면을 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시방서상의 규칙을 한번 설명드리자면 요 부분 있죠? 요 부분 지면에 닿고 수평된 부분이죠. 그래서 이 부분은 마구리면이 될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도 이제 마구리면을 될 수가 없죠. 하지만 여기 요 부분들 있죠. 요 부분들은 물론 지면과 수평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돌출부 부분이거든요. 이 돌출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마구리면을 대줘야 하는 거죠. 쉽게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이 부분을 만약에 마구리면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쪽으로 콘크리트가 다 흘러내리겠죠.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학량 노출된 부분은 거푸집을 되지 않고 뭐 지면에 수평된 부분도 거푸집을 두지 않지만 뭐 돌출부의 벽체는 거푸집을 둔다. 뭐 이런 조건들이 있지만 이런 조건들을 굳이 우리가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 마구리면 어디다 대야 된다 예상할 수 있는 거죠. 다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지붕의 이 사선 부분인데 이 사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방서상에는 30도 이상은 마구리면을 대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이제 기사 실기를 풀 때는 45도 그러니까 1대1보다 더 가파를 때는 마구리면을 이제 대줘야 돼요. 하지만 이 1대1보다 덜 가플 때는 마구리면을 대줄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보시면은 우리가 대략 45도라는 각도가 한 이 정도 되는 각도라고 쳤을 때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각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구리면을 댈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물량 산출에 대한 기본적인 좀 주의사항이고요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물량 산출을 해내는지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